안녕하세요. 재미있게 경매 공부하면서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. 이번 물건은 90% 다운돼서 나온 경매 물건인데요. 제가 왜 90%까지 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초 감정가는 7억 4천만 원 선이었고요. 7회나 유찰됐습니다. 7번 다운된 거예요. 7회 유찰돼서 가격이 8,700만 원에 나온 집입니다. 대지는 124.33평이고요. 건물이 60평에 달하는 그런 집입니다. 1층이 한 16평, 그 다음에 2층이 23평, 3층이 21평 정도로 지어진 집인데요. 새 가구인 것 같은데 요 출입구 있죠? 저 출입구를 보면 내부 계단을 통해서 한 가족이 모두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보일러실은 따로 제시회 건물로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된 그런 물건입니다. 예쁘게 지어진 이 건물의 구조를 보면요.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콘크리트 경사지붕까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외벽은 외장벽돌 붙임으로 마감을 했고요. 또 목재로 같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내벽과 천장은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. 바닥은 마루로 깔아놓은 그런 집입니다. 그리고 창호는 샤시 창호입니다. 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. 이 집이 보시다시피 너무 새 집 같잖아요. 보존 등기가 2021년 8월에 났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집인데 보기에도 좀 고급지고 깔끔하고 괜찮아요. 근데 이게 따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인 거 보니까 아마 내부 계단을 통해서 가족이 다 사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. 이 집의 향을 한번 볼까요? 자, 집은 완전한 정남향으로 잘 지어진 집인데요. 집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이게 1층, 2층, 3층이 도면이 좀 다르거든요. 근데 1층은 아까 보시던 것처럼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휴게실이 있고 화장실 그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1층에 그 팬트리하고 휴게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좀 잘 사는 집 보면 휴게실이 기사 대기실 이렇잖아요. 여기도 그렇게 지어놨나 싶습니다. 요 2층을 보면요. 방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, 주방, 거실, 다용도실 이렇게 있는데 거실이 굉장히 넓게 완전한 정남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. 여기 아마 부부가 사는 그런 층인 것 같아요. 3층 한번 볼까요? 3층은 방이 2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1층 거실 바로 위쪽에 가족실 이래갖고 여기도 정남향으로 위치해 있는데요. 화장실 1개, 방 2개, 방 하나는 방 3으로 되어 있는 저 방은 굉장히 큽니다. 그런데 조방에 문을 들어가는 그 아래쪽에 1층 화장실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저기는 가구를 배치할 때 조금 1층 화장실 쪽은 사람이 잠을 자지 않게 그렇게 침대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1층 주차장인데요. 차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잔디가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바퀴 자국 난 거 보이시죠? 네. 여기가 뒤쪽에 있는 아까 그 보일러실, 제시회 건물 그 부분이고요.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집은 굉장히 깨끗이 잘 지어놨는데 도로에서 연결되는 입구가 아직도 마무리가 덜 되어진 것 같아. 좀 지저분하죠. 그렇죠? 흙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입구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저기는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우리 집 위치를 한번 제가 위성으로 봤는데요. 저기 마을 입구에서부터 한참 들어와요. 한참 들어와서 여기는 거의 전원주택 형태가 아닐까?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공기는 아주 무지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더 자세히 내가 위성 지도를 표시해 드릴게요. 자, 여기 광주 오포에서 한참 들어오는 이 위치에 지금 집이 있는데 좌측으로 보면 용인 죽전동하고 분당 정자동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용인 죽전동하고 분당 정자동이 이 오포보다 더 가깝거든요, 집에서.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오포 쪽으로 나와서 돌아가야 돼. 그래서 가깝지 않다. 저 용인 근처 살아요. 분당 근처 살아요.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. 제가 요 물건지 주변 시세를 좀 알아보려고 매물이 나와 있는 집을 보는데요. 매물이 이렇게 많습니다. 이게 여러분 여기에 쓰여 있는 숫자가 다 그 개수거든요. 집 개수. 아마 한 몇백 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물건지 있는 그 동네거든요. 동네에만 이렇게 집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이것만 봐도 이 집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긴 힘들겠다. 그러나 내가 직접 살 곳을 찾는다면 공기도 좋고
그리고 뭐 오포나 이렇게 용인 쪽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, 예. 그리고 강남도 여기는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내가 살 집으로는 추천할 만하다. 그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. 주변 집값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. 거의 신축이 많아요. 그래서 2022년에 신축한 집이 지금 요 첫 번째 요 집이 평당 762만 원에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여기도 전원주택 다 2층 지금 나온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만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. 근데 요 두 번째 요 물건도 보면 2020년에 지은 거니까 거의 신축이라고 볼 수 있죠. 그죠? 여기는 근데 평당 1,078만 원이에요. 몇백만 원이 더 비쌉니다. 평당.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집은 2008년에 지은 집인데 평당 672만 원입니다.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이 얼마냐면 경매 물건이 2021년에 신축을 했거든요. 그런데 600만 원 정도, 590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평당 계산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집을 보면 이제 이렇게 왜 그러면 도대체 이게 평당 차이가 나느냐.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고급 자재가 들어갔다든가 우리가 나무로 된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집이 그냥 일반 목수가 지었냐 도목수가 지었냐 하고는 다르거든요. 도목수가 지은 집은 평당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가운데 집이 한 300만 원, 3, 40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. 지금 평당 단가가. 이 집도 굉장히 고급 자재를 썼거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를 뭐 럭셔리하게 뭐 외국에서 수입한 자재로 했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집이 정상이야. 평당 1,000만 원 정도가 정상인데 옆에 700이나 600으로 나온 집들은 조금 급매로 나왔다. 이렇게부터 볼 수가 있어요. 아까 집 매물 나온 거 엄청 많잖아요. 이제 그런 것도 좀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 동네를 만약에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동네 가시면 안 될 것 같아. 그렇죠? 그러나 경매 물건으로 조금 더 싸게 사면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나중에 뭐 한 몇 년 지난 후에 조금 시세 차익도 있으면 좋고 이런 분이면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집을 비교해 보면서 또 가서 직접 볼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나온 물건들은. 그죠? 경매 물건은 들어가 보기 힘들어도 가서 집을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. 그러시면 내가 이 물건 들어가야 되겠다. 이런 판단이 씁니다. 요 집에 누가 사나 좀 들어가 봤는데요.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전입해서 사는 임차인은 없습니다. 세입자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거주자 이름이 이땡땡인 거로 봐서 소유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임차인은 없고 주인 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명도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 봤는데요. 이 등기부등본을 봐야만 이 집에 선순위가 어떻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인수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경매를 넣는지 그게 강제 경매인지 임의 경매인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소유권 이전을 2021년 8월 27일 날 하고 2022년 그 이듬해 1월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. 제가 이 회사명은 좀 가렸는데요. 뭐뭐 주식회사예요. 주식회사에서 7억 2천 전세권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. 소멸 여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른 건 다 소멸돼 있는데 요 전세권만 인수 써 있죠.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왜 90%까지 경매 물건이 다운됐냐.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답이 나오죠. 뭐냐면 인수 금액이 7억 2천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은 되게 생각을 하실 때 그 법원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?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수라고 써 있는 거는 내가 인수를 해야 돼. 그래서 뭐 8,700만 원 정도의 이 집을 갖고 왔다. 그러더라도 7억 2천을 이 사람을 줘서 내보내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뭐냐면 보통 경매 물건은 금액을 내가 경매 낙찰받았잖아요. 낙찰받은 금액 내에서 뭐 70%, 80%, 90% 한도에 대출이 승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8,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. 낙찰 금액이죠. 근데 이 집값은 얼마예요? 합하면 8억 한 천 정도가 돼. 그죠? 8억 천 정도가 되는 거에 경매 물건이라면 뭐 그래도 한 6억 뭐 이렇게는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나? 5, 6억은?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대출이 안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집들은 내가 사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출을 받으려면.
그냥 내가 내 돈으로 다 사면 상관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예상 배당 순서를 한번 짜봤어요. 자, 이 순서에서 여기서까지 인수면 정말 인수를 해야 되거든. 근데 보세요. 법원 경비, 경매하면 경비 들어가는 거 알죠? 법원에서 빼는 금액 빼고 압류, 강남 세무서 압류돼 있는 것도 빼야 되고 금액은 안 나옵니다. 이런 세무서나 뭐 이런 압류는. 그다음에 전세권이 요 주식회사에서 7억 2천. 아, 여기 인수로 돼 있네. 그죠? 요거 인수해야 돼요. 그다음에 강제 경매를 일반인이 넣으셨는데 이분도 채권 배당을 받아갑니다. 근데 뭐 이렇게 아까 보니까 뭐 억대인 것 같은데 지금은 1,135만 원 정도, 1,000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이러면 이제 무이견은 되지 않으니까 경매는 순리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경우입니다. 이 물건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. 어떤 분이 인수할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우 그 물건은 안 돼.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, 이 동네의 집값이 얼마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얘가 지금 7차까지 떨어져서 8,700만 원 선이지만 이게 뭐 8차, 9차, 10차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인수될 금액이 큰 그런 경우에는 그럼 8차, 9차, 10차까지 내려가면 뭐 한 3천 얼마, 4천 얼마 이렇게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. 자, 그랬을 때에 내가 7억 2천을 인수하고 이걸 경매를 받았을 때 금액을 합쳐서 그다음에 그 외에 들어갈 비용까지 합쳐서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집을 사는 것보다 싸다. 그러면 이걸 그냥 낙찰을 받으시면 돼요. 그렇죠? 그러면 가장 깔끔하게 등기부등본도 깨끗이 정리가 다 되는 거죠. 그런데 주변에 더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. 그럼 그냥 그 매물을 사시는 거고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집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. 지금 7차니까 8차, 9차, 10차까지 떨어지면. 그럴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있는 물건이 아니고 다만 돈 주는 방법이 틀리겠죠. 내가 법원에 다 갖다 주느냐 아니면 전세권자랑 나눠주느냐의 차이인 거죠. 그래서 이 물건은 그렇게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왜 8,700까지 떨어졌는지 왜 90% 저감돼서 10% 선에서 경매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을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8억 선에 그 집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2023년 6월 26일 날 10시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. 그때 가셔서 낙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